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촛불 집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번 주는 어제도 열렸고 오늘도 지금 한참 진행 중이거나 조금 전에 마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현장에서 촛불을 들고 찬바람과 맞서 싸웠던 여성 전사 오셨습니다. 누구냐고요? 네. 이인혜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네. 여성 전사라 해서 되게, 네, 깜짝 놀랐어요. 아, 왜? 놀랄 것까지는 없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또 거창하게 그러면은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엇버컷을 한 느낌이랄까요? 무슨 준비를 해? 아니, 뭔가 전사라고 얘기하셔서 그에 맞게,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뭔가 굉장히 힘차게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뭐, 키세스 네. 그거라도 좀 갖다 드릴까요? 네, 뭐 그렇게 망토하게? 좀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너무 내용이 정신없지 오늘 않게 좀 보니까 세더라고. 아, 네. 좀 그래서 특별하게 인사말 세게 준비하지 않더라도 맞아 한 방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네. 한 방이 있게까지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뭔가 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이상민이잖아요. 네. 이상민 지금 윤석열을 손절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게 보니까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사실 뭐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다. 대통령이 이제 할만했다라는 취지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12월 17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는 다른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김용현도 그렇고 지금 뭐 조태열인가요? 아니 저기 저 국정원장 조태용. 네, 조태용 이름이 네.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네네. 조태용 같은 경우도 그 국회에서는 딴소리를 해놓고 실제로 경찰 조사 가서는 홍장훈 얘기 못 네. 들었다 이래놓고 경찰 검찰 가가지고 또 꼬질꼬질 다 풀었더라고. 그러니까요. 뭐 하자는 플레이인지 모르겠어요. 이중적인 태도인 것 같은데 겉으로는 윤석열을 손절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상 손절하고 있으면서 손절하지 않은 것처럼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딴 말을 한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경찰 조사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인이 내란 주범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한 것들이 나옵니다. 네, 뭐 언론사 단전 단수는 네. 모른다라고 지금도 계속 오리발 내밀고 있고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이랑 한동훈 잡으러 가야 된다 그 얘기 그런 지시 있었다라고 하니 그 보고 받았다고 해놓고서는 또 경찰 조사 가가지고는 아우 소문인 줄 알았지라는 식으로 또 희한하게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 요것들이 자신들의 죄가를 어떻게든 좀 낮춰보면서 그러면서도 또 윤석열은 손절하고 있구나. 근데 공개석상에서 계속 모른다, 증언할 수 없다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 가서 또 뭐라 그럴지 약간은 걱정은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헌재에서 어떤 발언들을 하게 될지를 좀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래서 네. 이제까지 이상민이 어떻게 발언을 해왔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는 무슨 내용들이 밝혀졌는지 좀 총망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윤석열 이미 손절한 이상민이 헌재에서 정말 마지막 한 방을 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때려줄 것 같기는 해. 네, 왜냐하면 거기도 나름 법정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한 얘기는 정말 증거로 쓰일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헛소리를 해놓고도 아니 경찰 조사에서 뭐 자백을 다 해놓고 헌재 와서 헛소리하게 되면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 몇 가지 빼놓고는 사실 이미 증거들은 너무 차고 넘치니까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지금 공개석상에 나와가지고 말 못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전광훈 같은 이런 극우 세력들한테 두들겨 맞을까 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아이고 저 또 다들 또 겁은 많아가지고 말이야 하나같이.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극우 세력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서부지법 폭동 일어나고 나서는 다 이제 각자의 갈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눈치들을 안 보고 또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이렇게 영향이 좀 크기는 컸나 봐요. 많이 컸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건으로 인해서 원래 지금 정광훈이 계속 득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득세를 못하고 좀 입을 아끼고 있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또 치고 나오는 게 소년보 목사나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남성연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또 이제 활동 안 한다, 집회 안 한다. 또 이런 한대? 식으로 오늘 또 한대. 오늘도 한대요? 나왔나 몰라 오늘. 욕 먹어서 또 하나 보네요. 네. 그래서 한다 안 한다 계속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 신남성연대가 도망갔다 이런 보도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또 한대. 아, 근데 뭐 참, 이미 뭐 이제 한물간 상태라. 네, 구력을 잃었죠. 확실히 그 인력 동원은 이제 많이 뭐 줄어든 것 같아요. 힘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이상민 얘들이 앞으로 뭘 할 건지가 좀 궁금해요. 네. 근데 이상민은 이제 충한파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원래 충한파죠. 그래서 원래는 김용현, 윤석열, 그다음에 이상민 이렇게 있고 또 여인영 방책사령관도 있고 그다음에 그 경비단장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황세영 경비단장이라고 다 이제 충합파인데 지금 이제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배로 있으면서 윤석열 말을 잘 듣는 이제 충한파 후배였던 거고 김용현도 거기 있었던 거고 그래서 원래는 이 충한파 이상민하고 김용현이 불법 비상계엄 핵심 기획자일 것이다. 그리고 원래 계엄법에도 행안부 장관이랑 법무부 장관, 네, 법무부 장관이랑 그다음에 국방부 국방부 장관이랑 네. 이렇게 항상 거론되는 인물들이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주무장관이에요.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서가 없고 동의가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 뭔가 하지 않았겠느냐. 김용현하고 설마 김용현이 이상민을 제끼고 뭘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배제하기도 어렵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을 더 끌어들여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충한파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 더 그러니까 엮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적극 가담을 안 했더라도 사실상 상황을 알고 진행을 했다라는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는 얼마든지 볼 수 있죠. 네,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 게 이제 원래 실제적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나왔을 때에 그 이상민이 이 내란에 가담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알고 그렇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처음에 이상민이 김용현과 30초 통화했다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 그 행사를 하고 있다가 지방에서 행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대뜸 이제 대통령실 가야 된다고 서울에 원래 뭐 다 예매를 해놨는데 갑자기 차편을 끊어서 급히 올라가는 그 사이에 이제 6시 정도에 김용현과 30초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때는 본인이 이제 통화만 했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전화만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민이 실제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여긴 나오진 않지만 김주현 민정수석하고도 네 명이서 같이 안가회동을 했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2차 계엄을 상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는 그냥 계엄 해제한 날 이제 다 국무위원들 사퇴했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일종의 마지막 자리 이제 송별회 같은 걸 가진 거다라고 그냥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사퇴한 장관들이 안 갈로 왜 가? 사퇴를 했으면은 안 그러니까요. 가도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러니까요. 뭐 조용히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대한민국에 거기밖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사실 롯데호텔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사용이 됐어요. 특수한 뭐 몇 층, 롯데호텔 몇 층 이러면은 그 거의 안가처럼 그다음에 신라호텔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안가처럼 사용되는 데가 제법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저기 안가를 갔다 사실 의심스럽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인 사람들이 봐. 검찰 핵심 아니면은 충암파 핵심 아닙니까? 다 법조인들이에요. 판사 아니면 검사들이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으려나? 결국에는 두 가지예요. 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거나 이 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2차 계엄을 논의했거나 또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검찰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논의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계엄 사태 수습 방안 중에는 2차 계엄도 분명히 포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뭔 얘기했느냐? 저거 송년회 하려고 저길 갇힐 리는 없지. 그러니까 송년회를 그리고 저기 송년회가 그 가해서 마음이냐고. 어떻게- 어? 어? 그러니까요. 계엄에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 같이 천장할 지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돼서 지금 처벌받게 생겼는데 무슨 뭐 송년회는 마지막 무슨 인사를 송년회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무튼 문제는 여기에 그 이상민이 네. 또 참여했었다. 또 참여가 했었고 이제 후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는 이 세 사람을 불러모으는. 불러 모은 핵심 역할을 했던 게 이상민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이 문제는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빼박이잖아요. 사실 12월 3일 11시 반 11시 반에 이 단전 단수를 그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미 다 지시를 받고 얘기를 하고 적극 가담했다라고 볼 수 볼 있는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보면은 경찰이 이번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청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안부 장관이 적어도 묵인, 적어도 승인 아니면 묵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 승인 혹은 묵인이 있었을 만한 시점에 이 사람이 소방방재청에 전화를 걸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단전 단수하라 그랬다고. 그것도 좌파라고 그 극우 쪽에서 얘기하는 네. 그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내란에 가담한 거야. 적극 가담한 거예요. 뭐 이상민이 만약에 이 지시가 윤석열한테 받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자발적으로 저런 짓을 했던 얘기잖아. 그럼 자발적으로 더 했어도 나쁜 놈인 거야, 이거는. 더 문제인 거죠. 더 나쁜 놈인 거야. 근데 이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네, 그리고 본인도 증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소방 쪽에서는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좀 더 밝혀져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변에 계속 이상민 장관 주변에 있었던 얘기들인 거고 실제적으로 12월 17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본인이 하지 않았던 여러 이야기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지 않았던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놓게 되거든요. 참 이중적이야. 그러니까 국회에 나가가지고는 쟤는 아무것도 한 적 없다. 내가 뭘 했느냐. 그리고 윤석열 옹호하고. 네, 엄청 뻔뻔스러웠단 네.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경찰 조사 가가지고는 또 설설설설 기면서 그래 놓고 또 결정적으로 단전 단수 나오니까 또 배째라. 네.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저는 장제원 의원을 좀 본받으라고 하고 싶어. 장제원 의원 참 말하는 거 보면 야비하잖아. 정말 야비하고 네.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 옛날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윤석열이 제일 기분 나빴던 사람이 장제원이래요. 근데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래 놓고 또 그들이랑 같이 붙어서 대통령 선거한 거 보면 다 웃기긴 한데 아무튼 장제원 의원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상민 같은 사람은 최소한의 그런 양심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이잖아. 저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야비야, 나 같으면 그랬을까? 장제원 같으면 그랬을 거야. 당신 말이야, 장제원 의원 기분 나쁘면 당신이라고도 해. 당신 말이야, 증언 거부했다가 경찰 가가지고 이렇게 증언하고 또 와서 또 증언 거부하고 국회 고소와! 이랬을 거야. 예? 그러면서 당신 가족들 보고 있지 않아? 당신 가족 누구지?
당신 아들 어디 있지? 이렇게. 청문회에서 그렇게 네, 얘기를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네 가족 누구지? 네 가족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않냐고. 그 가족들이 보면 참 좋아하겠다고. 이렇게 야비한 짓을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상민 같은 사람을 좀 흔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얘 보세요. 얼마나 뻔뻔스러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 식으로 하잖아. 증거 대보라고. 그래 놓고서는 경찰 가가지고는 다 자백하고. 아유.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좀 못돼지세요. 네, 못돼지세요. 못되게 해야 네. 그 내가 못되게 하고 싶은데 나는 국회의사당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못되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할 건데, 아, 고자질 참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고자질 우선은 가장 이제 어이가 없었던 지점이 이제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던 사람이 실제적으로 사실은 내가 그때 그 얘기 한 건 그건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료로서 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걸 봤을 때 계엄법도 다 뒤져보고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 이거는 우리는 계엄할 만한 상황이 사실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시 상황도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찰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풀어놓게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야당이 공세를 펼치니까 그 공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괜히 한 번 더 자기가 어거지를 반대를 써봤다 이 말이 했다는 아니에요. 거죠. 그렇죠. 무슨 그런 개소리가 다 있어. 국무위원이 돼가지고 그런 개소리를 하면 쓰나. 그러니까 야당이 공격을 하면은 맞는 말을 해도 억지 쓰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무슨 국무위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내란이 잘못됐다라고 본인이 먼저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면 그 야당의 그런 쓴소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진짜 아니었다라고 하면 가담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가담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더 도리인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경찰 조사에 가서 얘기를 했다라는 건 그 사이에 뭔가 마음이 바뀔 만한 게 있었나 싶은 것도 있고. 뭔가 뭔가 있었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어떤 거래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우선은 기본적으로 한참 이제 2차 계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때 한참 나왔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근데 그 2차 계엄이 실제적으로 저지된 것이 14일 그 전후, 그러니까 네. 탄핵 가결되는 그 전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2차 계엄이 완전히 저지된 것들이 있었고 이제 17일 날 가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이제 변동이 여러 있었구나. 변동도 있고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에도 본인이 제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면피한다고 해서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이상 뭔가 하려고 하다가 안 안 되니까, 됐구나. 이제 포기하고서 입장을 바꾼 거다. 그렇죠. 빨리 된 거죠. 그리고 12월 8일에 원래는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퇴직 급여도 신청을 했었대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형사 이제 재판, 그러니까 조사받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얘기하고. 뻔뻔스럽다. 어떻게 내란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아유, 그 연금을 받을 충암파 김용현도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와, 정말 급여 받으려고 하면 또 이상한 발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또 명확하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참 매번 느끼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멘탈을 가진 사람들 같아요. 아니 실제적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한테 붙어서 자기도 한 자리를 얻어보려고 애초에 들어온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갑자기 행안부 장관을 딱 맡아서 이런 일을 벌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충암파들이 일을 저지른 거니까 군에서도 보면 충암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역시 충암파인 김용현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더군다나 보면은 지금
쿠데타에 직접 가담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김용현 그 이상민하고 비슷한 연배야.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상민이 65년생인가. 65년생 맞아요. 그런데 그 지금 세 명의 사령관이 다 그 연배예요. 김용현은 차라리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하고 78년 그 저기 7, 8학번이니까 7, 8학번이에요. 7, 8학번 정도 되는 거니까. 맞아요. 우리하고는 저 이상민하고는 연배 차이가 좀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본다면 사실은 이상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보면 은근히 김용현하고는 살짝 진술이 엇갈리더라고요. 많이 엇갈리죠. 사실 김용현 같은 경우에 그리고 김용현과도 진술이 엇갈렸지만 본인이 했던 발언하고도 배치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은 김용현이 얘기했던 거는 기존의 본인 입장은 거기에서 국무위원들이 있었고 뭐 이제 대부분 찬성을 했고 뭐 반대한 의원들 거의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상민 전 장관도 불법 비상계엄 일어나고 5일날 이제 청문회 했었을 때 그때에 반대한 의원들이 정말 적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국무회의는 잘 이루어졌고 거기에 반대한 의원들 별로 없었고 그렇게 해서 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인이 진술한 거에는 경찰 조사 가서 전원이 반대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야, 그럼 뭐가 맞는 거야? 결국에는 전원이 다 반대했다가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처음 얘기 나오기로는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반대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였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반대했다라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진실이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는 김용현 진술이 더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김용현 입장에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공개적으로 반대할 사람들이 못 돼,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윤석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수 틀리면 쌍욕하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반대를. 그러니까 그동안 수 틀리면 쌍욕하는 사람이라는 걸 많이 봤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한다고 지금 미쳐 날뛰는 마당에 누가 안 됩니다라고 했을 거냐고.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 못하고 입 가만히 다물고 있었을 거고 한 3명 정도가 공개석상에서 반대를. 그러니까 맞아. 그러고 보니 국회에서 처음 증언할 때는 그 반대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반대를 안 하고 대부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뭐 국무위원 그 참석한 사람들 전원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 진술하고도 지금 계속 배치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네. 지금 지도 탄핵 걸려 있고 이것저것 지금 앞으로 수사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제 태세 전환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김용현이 이제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장관들이 누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을 한 적 없지만 뭐 봤을 때 법무부랑 행안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김용현하고 제일 가깝고 또 이 계엄법이나 이런 거 관련되어 있었을 때는 행안부, 법무부 그다음에 국방부 이렇게 셋은 반대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 찬성하고 찬성 또는 묵인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상민이 전원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김용현은 또 3명은 찬성했다고 얘기했다니까. 그쵸 찬성. 3명 정도 찬성했다고 그랬고 그 찬성한 걸 해가면은 이게 네네. 행안부, 국방부, 법무부 요 셋이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상민의 발언이 많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관련 있나 보다. 얼마 전에 검찰에서 국무위원 11명에 대해서 그 무혐의 전부 다 전원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맥락을 좀 맞춰보면은 검찰하고 입을 맞췄다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네요. 약간 가능성이 있는 게 실제적으로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상민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점 3가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과의 통화, 그 다음에 단전 단수, 그리고
안가회동 요 세 가지가 내란에 이 사람이 내란 주범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 세 가지인데 네, 맞아요.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검찰이든 혹은 이 헌재에서도 앞으로 조사하게 될 때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게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상민에게 명확하게 문제가 될 만한 그 세 가지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제적으로 국무회의 그 소집에 대해서 국무회의록 작성을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만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을 어느 정도 맞춘 게 아닌가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되면은 거죠. 윤석열한테는 오히려 상당히 불리한 진술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한테는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면 니 혼자 밀고 나갔다는 얘기야? 라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김용현도 그러면 3명 정도는 찬성했다라고 했는데 그 거짓말이 되는 거고 이상민 같으면은 본인하고 그 박성재 장관만 빠져나가겠네. 본인들 살겠죠. 그래서 아마 그 탄핵에서도 그 장관 탄핵에서도 빠져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뭐 언론사 단전 단수 문제도 어떻게든 간에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양상이겠네. 뭐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들겠는데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보면 이상민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처음에 국회 지휘에서 나와서 증언한 거랑 그다음에 경찰 검찰 가서 한 증언한 거랑 그다음에 최근에 또 태도랑 다 틀려요. 그러면 그 사이마다 매번 뭔가 결정적인 태도를 바꿀 만한 결정적인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있고 제 생각에는 이 이상민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들이 기존의 본인 입장하고 다른 게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걸 누가 이제 발설을 했다.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내 방어권이 침해가 되는 거다라고 공격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외부에 나갔을 때는 옹호하는 척, 뭔가 손절하지 않은 척,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경찰이나 뭐 혹은 검찰이나 본인이 진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뒤에서는 법정 다툼을 해야 될 때는 이런저런 네. 얘기를 다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 본인의 방어권은 운운하는데 집 판사할 때 검찰이 언론 플레이한 거 다 통과시켜줬더만 이제 와가지고 뭔 개소리야. 근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참 이상민이라는 사람 보면 이렇게 이율배반적이다. 그때그때 다르고 내로남불이구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은 방어권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재판했던 피의자나 피고인들에 대한 방어권 취급을 안 해줘 놓고서는 정말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예, 속칭 얍삽하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요. 예, 참 인간이 돼가지고 아니 이러니까 충암고 다니는 우리 젊은 우리 저기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학교 다니기 얼마나 싫겠냐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금 어쨌든 그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제대로 5분 회의록, 그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해서 어쨌든 그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행정관이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아예 작성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상민 장관 말로는 그거를 작성할 수 있게끔 다 사람들에게 메일도 보내고 했는데 회신을 못 받았다.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좀 정리를 해달라. 각 장관한테 다 보냈는데 그런 것도 솔직히 또 그런 것도 정리 안 됐다 그러고 뭐 거기에다가 지금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이 그 안가회동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냥 이제 불러서 김주현 민정수석이 안가로 다른 데보다도 그냥 안가가 좋겠다 그래서 안가에 자리가 비었으니까 거기서 밥 먹자 그래서 도시락 먹으면서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런 신세 한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김용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엄에서 그 비화폰 써가지고 지금 그 비화폰에서 실제적으로 관련된 뭐 계엄과 관련된 전화들을 했다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상민이 계속 다른 진술들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헌재에 가서는 그냥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민 같은 경우에 그 지난번에 언론사 단전 단수 문제 나오고 난 다음에 태도가 또 한 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 뭐라고 얘기할지가 향후 상당히 이 사람의 태도를 가늠짓는 이런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 너 잘해야 될 거다. 너 잘못하면 너 진짜 내란 주범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 불리한 그런 단전단수나 이런 건 절대 얘기 안 하고 국무회의가 문제가 있다. 그 정도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한테 다 떠미는 형태로 그렇죠. 예, 다 반대했는데 윤석열 혼자서 밀고 나갔다. 이미 뭐 다 언론에서 다 밝혀진 사실인데 그 그러니까- 부분을 갖고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네가 뒤집어 쓰고 죽어라. 우리는 좀 살자. 뭐. 근데 실제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윤석열은 확실히 내란 수괴로 처벌받을 게 뻔하니까 뭐 본인이 손절한다 셈 치더라도 문제될 거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법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윤석열이 처벌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처벌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공개석상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들끼리도 우리들끼리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다 인정해. 이걸 어떻게 처벌 안 할 수 있냐고. 결국 다 처벌 받을 거라고. 다만 윤석열이 어디까지 딸려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꼬리 자르게 하는 게 제일 자기들한테 지금 시급한 급선무인 것처럼 보이는데 또 꼬리 자르기 쉽지 않은 게 정광훈 때문이래. 그러니까요. 근데 확실히 김용현은 이미 이제 말려 들어간 거고 이상민은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지금. 두고 봅시다. 이 사람이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뭐 이 사람에 대한 처리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월 11일 오전 10시 반에 한대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뭐 나오면 이제 제가 하는 요때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 제가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발언들을 할지 이 나쁜 새끼. 해가지고. 잡혀야 돼요, 이 사람도 네. 반드시. 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찬바람 맞고 와서 또 촛불 집회도 하셨고 했으니까 오늘 얼른 집에 들어가서 네.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